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로세싱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한 인터랙션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스템 변수 영상에서 우리가 마우스의 위치 값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뤄봤었는데요. 복습 겸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 예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셋업과 주로를 만들어주고, 만약 마우스의 위치에 이제 원을 그리고 싶다고 한다면 원의 위치에 맞는 x, y 값을 그냥 이렇게 숫자로 적어주는 대신에 프로세싱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변수 마우스 x와 마우스 y를 사용하면 되겠죠.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그런 원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이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의 클릭을 추적하는 시스템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우스 프레스드라고 하는 그런 변수인데요. 이 변수는 불리언 변수예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내가 누르면 그 값이 true가 되고, 마우스를 누르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 값이 false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그 값을 콘솔 창에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printLine 함수를 사용해서 현재 마우스 프레스의 값이 무엇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우스 X나 Y에 마찬가지로 이제 P는 대문자로 써 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 단어로 마우스 프레스드. 그럼 이제 값이 출력이 되고 있죠? false라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마우스를 움직이고는 있지만 클릭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true 값이 되죠. 지금 제가 계속 마우스를 클릭하고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그 값이 true로 표시가 되고요. 이제 한번 마우스를 누른 손을 떼보겠습니다. 떼는 순간 다시 그 값이 false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프로세싱 스케치가 지금 사용자가 과연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if 조건문과 마우스 프레스 시스템 변수를 함께 활용을 해서 마우스를 눌렀을 때에만 작동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if 구문, 마우스 프레스드가 true라면,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배경색을 바꾸는 것으로, 그래서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원래는 기본적인 이 밝은 회색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만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이 백그라운드 함수를 다른 백그라운드 함수로 덮어 쓰게 되는 것이죠. 실행을 한번 해보죠. 누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백그라운드가 200으로 지금 밝은 회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누르는 순간 지금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백그라운드가 0으로 작동을 하고 다시 손을 떼면 200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난 조건문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냥 if mouse pressed 라고만 해도 이 값 자체가 true이거나 false가 되면서 true일 때만 전체 if 조건문이 작동하는 식으로 좀 더 단순하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차이가 없어요. 이건 좀 개인 취향이기도 한데, 좀 짧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true를 안 써도, 이 경우에 이게 작동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마우스 프레스 변수 자체가 불리언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이어서 마우스 프레스를 추적하는 것까지는 잘 되는데, 어느 쪽 버튼을 눌렀는지까지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까요? 보통 마우스는 이제 왼쪽 버튼 있고 오른쪽 버튼 있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를 조금 더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떤 버튼인지 상관없이 마우스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하는 게 없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마우스가 눌렀다는 것이 참이라면 그 다음에 과연 그 누른 버튼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다른 if 구문을 써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구문 안에 또 다른 if 구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if, 만약에 마우스 버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스템 변수죠. 이 버튼이 left일 경우, 이 left의 값은 제가 쓴 것처럼 모두 다 대문자로 써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 left 값이 바로 프로세싱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left 값이라면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해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누른 마우스의 버튼이 오른쪽 버튼이라면 배경색을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이 작동하는 순서예요. 과연 무엇부터 체크를 하느냐. 프로세싱이 이제 들어오
안에 있는 그런 코드를 매 프레임마다 계속해서 실행을 하는데 if mouse pressed 만약에 마우스를 누르고 있지 않다면 이 전체 if 구문을 스킵을 해요. 그러니까 마우스 버튼이 무엇인지조차도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우스 누르지 않았을 때는 이 전체 코드가 작동을 하지 않고 만약에 마우스를 지금 눌렀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누른 버튼이 과연 왼쪽 버튼인지 오른쪽 버튼인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각각 백그라운드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작성을 해놓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왼쪽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예상한 대로 배경색이 빨갛게 바뀌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녹색으로 바뀌죠. 이 예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냥 개념만 설명하는 예제고 이제 만약 실전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이에 맞춰서 사용자 인터랙션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인 유저 인터페이스의 경우에 뭐 보통은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고 뭐 추가적인 컨텍스트 메뉴가 나온다든지 또 왼쪽을 누를 때에는 뭔가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식의 주로 쓰이는 작동 방식들이 있죠.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우스 프레스 변수가 있다면 키 프레스 변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 프레스 변수는 키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우리 키보드에 키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키 프레스 변수는 불리언 변수이기 때문에 굳이 등호등호 true라고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키를 눌렀을 때에는 배경색을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키를 아무거나 이제 키보드에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다른 키들을 누르고 있는데 어떤 키를 누르든지 간에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키나 눌렀을 때 작동하는 게 아니고 특정 키를 눌렀을 때만 작동하는 코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시스템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는 마우스 프레스트 예제와 비슷해요. 일단 우리가 마우스 프레스트가 참인 경우에 어느 버튼을 눌렀는지를 체크를 했죠. 마찬가지로 키 프레스트의 경우에도 일단 어떤 키든지 눌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키가 눌린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을 때 어떤 키가 눌렸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키라고 하는 변수가 따로 있습니다. 이 키라고 하는 변수는 마지막으로 누른 키 값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키를 눌렀을 때만 작동하는 코드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A라는 지금 이 문자가 문자열, 그러니까 스트링이 아니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따옴표를 썼죠. 큰 따옴표를 쓰지 않고 작은 따옴표를 썼어요. 프로세싱에서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가 다루는 데이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는 스트링, 문자 열을 다룰 때 쓰는 것이고 작은 따옴표, 이 경우에는 하나의 문자, 캐릭터, 그래서 cha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키라는 것은 보통 이제 하나의 키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char라고 하는 그 데이터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하고 그 안에 내가 체크하고 있는 그 키에 해당하는 문자나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키를 눌렀을 때에는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코드이긴 한데 한번 그냥 사각형을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사각형을 그려보는 것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A라고 하는 키를 누르면 그때만 사각형이 나오고 제가 손을 떼는 순간 다시 사라지죠. 이게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바로 다음 프레임에 백그라운드 함수가 다시 한번 실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키들을 눌렀을 때에는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if 구문을 이어서 다른 키들을 체크해 준다면 그 다음으로 S라는 키를 눌렀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원을 그려준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A는 사각형, S는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필요한 만큼. 이 부분을 지우고 또 다른 부분 한번 다뤄볼게요. 화살표 같이 좀 특수한 키의 경우에는 그 키가 코드되어 있다. 그래서 coded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눌렸는지를 일단 체크하고 지금 눌린 키가 일반적인 그냥 알파벳이나 뭐 숫자 같은 일반적인 키인지 아니면 화살표와 같이 특수한 그런 coded 되어 있는 키인지를 체크를 하고 coded가 되어 있는 키라고 한다면 드디어 이제 어떤 키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여기서는 키가 coded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키가 뭐 up arrow다 이렇게 쓰지 말고 키 코드라고 하는 또 다른 시스템 변수를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키가 코드일 경우 그 키 코드가 up 화살표인 경우 이때 어떤 뭐 특정한
함수를 뭐 실행한다든지 하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뭐 키 코드가 다운일 경우에는 또 다른 코드를 연결시켜주고, 마찬가지로 키 코드가 레프트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화살표인 경우.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각각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인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어떤 화살표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화면에 그려진 도형을 이렇게 좌우 위아래로 움직여 보고 싶어요. 마치 뭐 비디오 게임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를 조정하듯이. 그러려면 그 도형의 위치를 추적하는 변수가 일단 필요하겠죠? 그 변수는 전역 변수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int 변수 x와 y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셋업 안에서 그 초기 값을 적당히 대충 화면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는 아닐 것 같은데 200에 20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드로우 함수에서 rect를 사용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잘 그려지죠? 그러면 이제 key press if 구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누른 키가 up arrow인 경우, 그러니까 위 화살표 위쪽을 누른 경우에는 y 값이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간다는 게 이 y 데이터 좌표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값을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20을 한번 빼주는 걸로 해볼게요. 다운을 눌렀을 때에는 y 값에 20을 더하는 것이고, 이제 왼쪽 화살표 누르면 이제 x 값에 20을 빼주는 것이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x 값에 20을 더해주는 것으로, 그 정도로 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도형이 그려졌고, 위 화살표를 누르면 누를 때마다 움직이죠. 20씩 딱딱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좀 쭉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거는 제가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드로우 함수가 매 프레임마다 초당 거의 60번 정도 누르고 있는지 안 누르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길게 누르면 20만 이렇게 더하는 것이 아니고 20에 뭐 5프레임 정도 눌렀다고 한다면 100픽셀을 움직이는 그런 효과가 나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약간 제어하는데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른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 우리가 마우스와 이제 키 프레스들을 추적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은 바로 프로세싱 시스템이 제공하는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우스 프레스라는 변수가 있고 키 프레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서 마우스 눌렀는지 키를 눌렀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 마우스 프레스의 경우에는 마우스 어떤 버튼 눌렀는지도 체크할 수 있고, 키의 경우에는 그것이 보통 키인지, 보통 알파벳이나 뭐 문자나 숫자 같은 키인지, 또는 화살표와 같은 특수한 키인지에 따라서 다루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것. 프로세싱 홈페이지 레퍼런스 섹션에 가시면 좀 더 많은 예제들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예제는 좀 다른 방식이라서 작성했던 코드들 다 지워놓고 한번 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드로우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마우스 프레스를 체크하는 그런 if 구문을 작성해 줬는데요. 마우스를 누를 때마다 한번 백그라운드를 랜덤한 색깔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함수를 if 구문 안에 집어넣고 누를 때마다 랜덤한 그레이스케일 값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 마우스 누르면 바뀌는데 보이시죠? 약간 번쩍번쩍 하는 게. 그런데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번 눌렀을 때 딱 한 번만 랜덤한 색깔로 바뀌길 원해요. 제가 길게 누르고 있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번쩍번쩍한 그런 색깔을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로우 함수 자체가 1초에도 수십 번씩 계속해서 마우스 누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해서 아주 짧게, 지금 짧게 누르고 있는데도 지금 여러 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방식은 지금 적합한 방식이 아니에요. 대신에 한번 다른 방식을 알아볼게요. 이거는 커멘트 처리를 하고, 마우스 프레스라고 하는 변수로 마우스를 눌렀는지를 체크할 수도 있지만, 또 함수 자체도 있어요. 같은 이름의 마우스 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안에 있는 내용은 마우스를 눌렀을 때만 실행이 되는 함수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눌렀을 때 단 한 번만 다시 이 함수를 실행하고 싶으면 마우스를 다시 띄고 다시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프레스 if 구문을 드로우에 넣는 대신에 이 똑같은 백그라운드 함수를 마우스 프레스 함수 안에 넣어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마우스를 누른 순간에만 딱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제가 마우스를 길게 누르고 있는다고 해도 마우스를 누르는 그 액션 자체만 지금
이 함수가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계속해서 실행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여러 번 계속 실행하고 싶으면 굉장히 빨리 이렇게 마우스를 여러 번 눌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어떤 것이 낫다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인터랙션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키프레스도 마찬가지예요. 키프레스라고 하는 시스템 변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키프레스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만약 뭐 키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적당한 내용을 우리가 실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세싱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한 인터랙션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념적으로 이제 변수를 사용할 때와 함수를 사용할 때 그 두 가지 방식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 그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한번 간단한 예제를 생각해서 만들어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